네, 안녕하세요. 웹툰 만화 콘텐츠 온앤오프 페스타 세 번째 온라인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웹툰 만화 콘텐츠 온앤오프 페스타는요, 요즘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K-웹툰과 지금의 K-웹툰을 있게 한 긴 역사가 있는 출판 만화와의 관계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페스타입니다. 출판 만화와 웹툰 같은 것 같으면서도 이 다른 두 분야는요, 만화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나왔는데요. 지금의 웹툰을 있게 한 출판 만화와 한국 만화의 위상을 올린 K-웹툰이 앞으로 더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페스타 중 저희 온라인 토크쇼 세 번째로 출연해 주시는 약수 작가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이 떨지 않게 우리 재밌게 얘기 나누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약수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출판 만화 쪽에서도 경력이 있고 그 웹툰 쪽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작가 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외자는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네, 네, 약수 작가님. 그럼 일단은 저희는 일단 모셨을 때는 출판 만화를 이제 하시는 분. 그런 웹툰 작가도 하실 수 있지만 그쪽 경험해 보신 작가님으로 저희가 섭외는 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에 대한 약간 어떤 활동을 하셨었는지? 저에 대한 네. 활동에 대해서 네. 우선은 저는 데뷔는 실제로 출판 만화로 데뷔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보통 출판 만화는 네. 흑백에 약간 여러 권으로 된 이제 보통 맞아요. 이 책인데 작은 만화책 쌓아서 네네. 보는 만화책 같은. 근데 저는 네. 약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이제 단권짜리 한 권짜리 만화인데 컬러로 된 그럼 이제 한 편의 책인데 네. 만화책인 네, 거죠? 그렇죠. 오. 단편북으로 된 그걸로 단행본으로 해서 네. 한 권짜리 책으로 데뷔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데뷔했었을 때 그때 유럽에 살 때였어서 네. 이제 유럽에 있으니까 뭔가 컬러랑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서 이제 그게 기회가 돼서 데뷔를 컬러 출판 만화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흑백의 그 만화책 1권부터 막 10권까지 있었던 그런 만화책이 대세였을 네, 때 그쵸. 한 권의 컬러북을 네네. 그거는 약간 유럽 스타일이었나요? 한국에서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나 그런 좀 서구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형식이고 물론 그쪽에서도 단행본 여러 권으로 된 게 있긴 하긴 한데 이제 한국에는 좀 적었었던 때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 말고도 뭐 책 단행본으로 내신 거 또 약간 시리즈물도 있으신가요? 저는 시리즈는 사실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편을 연재했던 게 작년쯤에 완결했던 작품인데 이제 수라의 도시라는 작품으로 이제 그 출판 만화인 지금은 서울 미디어 코믹스인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서울 문화사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IQ 점프라고 네. 그 이제 흑백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잡지에 들어가는 잡지 만화예요. 약간 다양한 작품이 네네. 모여 있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연재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웹툰과 출판 만화가 약간 혼재하는 느낌이 있기도 했고 네네네. 그래서 이 IQ 점프에서 좀 잘 돼야 단행본이 나오거나 거기 이제 짤막하게 이제 그게 한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간 일주일, 일주일,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2주에 한 잡지. 번씩 네네. 그게 모여져서 한 권이 나올 수 네네. 있는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네. 이제 작품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이제 단행본은 나오지 못하게 네. 됐고 그런 아니면은 처음부터 좀 유명 작가분이어서 이제 뭐 웹툰과 이슈가 돼서. 그렇게 아예 처음부터 계약을 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IQ 점프를 해보고 상황 봐서 인기가 많으면은 단행본을 가자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원활하게는 잘 안 됐어서 네. 이제 그냥 이제 잡지로만 이제 딱 그냥 끝나게 됐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제 내셨을 때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잡지로 단행본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매주 아니면 2주 간격으로 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잡지를 구독하시는 사람들과 좀 계속 구매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 역할이실까요? 그런 거보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이미 그런 잡지 만화가 저희 때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뭐 IQ 점프, 뭐 챔프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그러면은 제가 들어갔던 IQ 점프에는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랑 혹시 코난 아시나요? 네, 그럼요.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실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랑 이상하시겠다. 제 만화가 같이 들어 있으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나 왠지 동급이 된 것 같은 기분?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만족도가 되게 있었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는 게 대표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서사를 좀 풀자면은 네. 제가 프랑스에서 한 6년 정도 오. 살았었거든요. 근데 거기 살았을 때 이제 뭔가 출판 만화를 해보려고 이제 유럽 출판 만화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갔었던 건데 네. 이게 갔는데 거의 광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같은 아시아인들도 이제 같이 막 도전하려는 작가 모임이. 지망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국하고 일본은 네.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오. 누군가 와서 자리를 잘 잡아놔서 이제 뭔가 프랑스의 출판사를 연결해 준다던가 그런 이미 시스템이 조그맣게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웹툰은 우리나라가 좀 우세한데 이 출판 네, 네. 쪽은 약간 중국이나 일본이 잘 유럽에서는 자리를 좀 잡아놨더라고요. 잡았었군요. 그래서 한국은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데뷔한 작가님들이 계신데 본인들이 이미 자기들이 몸으로 뛰어서 막 부셔가면서 자리를 잡아놨으니까 피땀 눈물. 잘 안 도와줘요. 잘 안 도와줘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 되라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누구를 소개를 해준다던가 그런 것까지는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힘겨운 네, 시절이 그거를 있었군요. 하고 나니까 네. 내가 한국 가서 잘 되면 좀 이제 뭔가 도와줘야겠다. 괜찮은데 뭔가 이게 인맥 소위 말하는 인맥이라던가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 그걸 해야겠다. 에이전시 같은. 네네. 그래서 이제 소규모로 너무 지금 좋은데요. 시작하게 된 일종의 어떻게 레이블 보면- 같은 회사입니다. 만화가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또 보시면 네, 되겠군요. 처음에는 크루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만화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내 거를 좀 하고 싶은 분들 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플랫폼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네. 이런 만화 좀 해줘가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나의 색깔이 담긴. 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나는 내 거를 좀 하고 싶다 하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같이 좀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싶어서 너무 그렇게 해서 지금 좋은데요.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약간 느끼신 바를 그대로 회사로 네네네. 이제 풀어내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몸으로 부딪히신 것 같아요. 6년 동안 좀 관련해서 얘기 많이 네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주제를 제가 이제 잡아봤는데 웹툰 산업이 진짜 성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출판 만화 하신 분들, 만화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실제로 느끼시죠? 엄청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출판 만화가와 이제 웹툰 작가가 많이 섞여서 이제 그 경계가 많이 없어졌는데 네.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배우던 게 출판 사실 만화였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웹툰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네. 웹툰이 막 시작했던 시기에 제가 그때 웹툰을 안 할 것 같아서 사실 프랑스로 건너갔던 거거든요. 네. 이제 일본과 프랑스를 고민하던 중에 컬러에 대한 매력은 확실히 있었어서 그러면 그냥 유럽을 가자라고 네. 해서 이제 유럽을 선택했던 거여서 그때는 분명히 어떤 뭔가 벽이 있고 뭔가 다르고 그래서 좀 부담이 확실히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출판 만화가 훨씬 더 우세일 때 이제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 우세한 건 네, 맞는데 네. 출판 만화는 실제로 하향세였고 웹툰은 이제 생겨나는 상황이라서 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은 네. 출판 만화가 더 시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많았던, 근데 분위기로는 시간이 지나면은 출판 만화는 그쵸. 점점 아래로 계속 내려갈 거고 웹툰은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아 그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네, 이제 그때가 막 조석 작가님과 마음의 소리로 막 네. 이제 인기가 많으실 때였는데 이제 분위기상 돈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름을 대중들이 알리고. 이거를 즐기고 있다라는 게 확고하게 보이던 네. 시절이라 그럼 결국에는 웹툰이 잘 되긴 하겠구나 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네. 때 이 출판 만화 하시던 분들이 본격적으로 웹툰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나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계기가 되는 네, 작품은 네. 사실 강풀? 요즘에는 작가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즘. 근데 아. 제 세대가 넘어갈 때는 사실은 그냥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출판 만화가 이제 시장이 죽으면서 네.
원래도 출판 만화만 있었을 때는 좀 그림을 잘 그려야 하는 게 약간 꼭 기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때 출판 만화만 있었으면 저도 데뷔가 엄청 늦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기준이 높았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뭐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지? 아, 일단 그 계기, 그 어떤 작품, 네. 약간 그러니까 웹툰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가 네네. 출판 만화 작가님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 맞아. 웹툰으로 이거 가야겠는데라는 그래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그냥 이제 사실은 돈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출판 만화책가 작아져서 기성 작가님들은 이제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완전 신인이거나 네. 아마추어일 때니까 출판 만화를 들어가기에는 너무 시장이 작아져서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조건이 있으니까 너무 약간 구멍이 블루오션? 너무 작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외국에서 하기에는 외국어를 할 줄도 모르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돈이 적더라도 내가 만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웹툰을 진짜 자연스럽게 완전 굿타이밍으로 그분들은 네. 자연스럽게 넘어간 건데 네. 웹툰이 터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고 근데 대신 반면에 기성 작가님들은 조금 힘들었던 게 이제 뭐 제가 만약 그 당시 기성 작가라고 하면은 네. 뭐 결혼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형성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회당 10만 원. 그래서 월 40 정도의 돈을 받고 연재를 했었어야 되는 네. 상황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웹툰이 유료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유료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무료여서 아. 그 돈이 거의 다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가 힘드네요, 알기로는 생각만. 신림에서 서울 신림에서 네. 자취를 하면은 반지하가 40 정도였거든요. 아, 그럼 그냥 거주지 그럼 월세내면 마련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작가님들은 혹은 투잡을 이미 뛰어야. 어시스턴트라든가 이미 네. 팀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님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불가능하잖아요. 아, 그럼 선뜻 이 네, 웹툰이라는 갈 수가 곳에 없는 그냥 거죠. 빠져가시기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시장에 내가 이거를 놓고 가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건너가신다던가 혹은 이제 출판만 하긴 한데 어린이들 교육을 위한 이제 학습 만화가 또 있거든요. 네. 근데 그쪽으로 그냥 이제 우선은 오히려 후퇴를 하셔서 우선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시게 된 거죠. 좀 필요가 있는 곳으로 조금 더 분야를 네, 축소해서 가신다든지 해외로 가서 아예 그 해외에는 좀 출판 만화가 그쵸, 지금도 일본이라던가 이런 데 잘 되고 성행하니까. 있으니까. 와, 그러면은 운 좋게 또 웹툰으로 입문하시게 된 분들도 계시긴 근데 하겠네요. 그것도 되게 용기였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까 워낙 말씀하신 힘들었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나 웹툰 안 해라고 해서 저는 유럽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한 1, 2년 있다가 내가 떠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거여서 네. 그분들도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진짜 아무도 왜냐면은 모르는 이게 시기를 거고. 놓치면은 취직도 못 하잖아요. 그쵸. 나이를 먹게 되니까 또 엄청난 용기였을 거라 진짜 생각해요. 애정과 이 직업 네. 의식도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엄청 성장을 했다. 네, 그렇죠. 그쵸.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은 아마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웹툰 그리고 출판 만화 이게 어쨌든 뭐 온라인에서 나오는 만화이고 이제 책으로 실물로 나오는 출판 만화인데 그거 외에 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단점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장단점. 네. 이거 그러니까 그럼 독자 뭘 어떤 느낌? 작가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 출판의 장점은 이게 한 번에 그리고 이게 정말 내 네. 거란 이게 아무래도 실제로 음. 출판만 하는 종이로 된 약간 물성을 띠는 그쵸. 거고 이제 웹툰은 물론 스마트폰으로 이제 갖고는 있지만 네. 약간 NFT 같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쵸. 내 것 같으면서 내 거 아닌 것 같은 만져서 보고 네, 싶은. 네.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 책이 출판이 돼서 이렇게 꽂혀 있는 느낌이 그건 진짜 저는 말로 엄청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뿌듯한 기분이 독자에서 입장에서도 이렇게 보는 것도 편하고 좋지만 이 책으로 봤을 때 또 그림적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웹툰이 잘 되면 그게 약간 출판 재편집돼서 만화로 출판 만화처럼 나오는 게 지금 그 현상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출판 만화와 웹툰 간의 괴리가 이제 없어졌다는 말도 또 그런 네네. 부분에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웹툰 제가 이제 궁금했던 네. 부분은 출판 만화 작가님들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웹툰이라는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 그리고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됐는데 반대로 그냥 웹툰으로 데뷔하신 분들 네, 작가님들이 출판 만화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해야 되고 좀 아시면 좋을지 저는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림은 뭐 사실 다 똑같으니까 그쵸, 그쵸. 상관이 없지만 저는 연출적인 게 조금 이건 이제 좀 음. 전문적일 수도 있긴 한데 좀 많이 생각보다 다르거든요. 약간 구성이 다른가요? 네, 우선은 출판 만화는 페이지 안에서 그 무한한 컷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쵸. 보통 뭐 저그만 한 개에서 뭐 많으면 다 대여섯 컷. 음. 그 안에서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페이지가 넘어갈 때 느껴지는 걸 고려해서 이렇게 머리가, 구성을 좀 네. 해야 되거든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약간 한정적인 공간에 최적화된 이미지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되는 느낌인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무한. 가로 공간은 뭐 한정적이면 세로가 무한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넓은 방을 막 예쁘고 멋있게 막 꾸미는 느낌인 네. 거랑 비슷해서 부담 없이 그리시는 네. 부분이 있었을 텐데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이게 뭔가 애매하게 끝맺으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장마다. 그쵸. 그걸 다 생각하시나요? 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좀 왜 이렇게 어려워라고 느끼실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아, 싶어요. 그럼 이렇게 몇 권,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진짜 100화, 200화까지 나오잖아요. 출판 만화는 사실 그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나오죠. 어, 혹시 원피스란 만화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그거 100권 넘지 않아요? 100권 넘었으면 아마 웹툰을 따지면은 네. 보통 한 10화 정도가 한 권이에요? 한 권이거든요. 오. 그러면은 그건 1000화 정도로 와. 이상을 그리시는 오히려 출판 만화가 더, 네, 1000화까지는 아직 없죠, 웹툰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피스 같은 대작이 또 웹툰 있으면, 안에서 네, 앞으로는 또 나올 확률이 근데 작가분들이 안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뭐 반대로 이제 작가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웹툰 시장 진입에? 근데 저는 뭐 네. 사실은 이미 반 이상은 몸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가 계시나요?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시작이 컬러 출판 만화를 원했던 입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더 흥미가 네, 있으시죠. 사실은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로로 보던 거를 오. 내가 하던 거 그냥 세로로 음. 바꾼다라는 느낌이라서 저는 크게 막 거리감은 사실 없는 상황이라 이미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작업할 때 이게 약간 저의 마음이 좀 깊이 관여되는 작품도 있고 네. 저의 마음이 살짝 관여되는 작품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깊이 관여될 때는 출판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재편집해서 웹툰으로 좀 바꾸는 식으로 하고요. 원래 하시던 방법으로 했다가 웹툰, 그럼 좀 공수를 더 들이시는 네네. 거네요. 그렇게 하고 제 마음이 좀 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작품명은 처음부터 그냥 비밀이지만. 웹툰식으로만 작업을 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웹툰 작업을 하실 때 그 출판 작업하실 때랑 이 도구 이런 거는 동일하신가요? 네네, 완전 아. 저도 이제 수작업 세대 학교에서는 배웠거든요. 저 네. 이제 전공이 만화여서 학교에서는 배웠는데 네.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는 아무도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다 나와가지고 네, 컴퓨터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됐었어서 그러면은 약간 출판 만화식으로 했다가 웹툰으로 바꿨을 때 약간 포기해야 될 점이나 이거 좀 어렵네 라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출을 포기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판 만화는 이 만화책 혹시 보셨으면 네. 한 페이지에 여러 컷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다 얼굴 클로즈업이 된 얼굴 이렇게 나오면은 네. 되게 답답해서 잘 네, 당연히 못 맞아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멀리서도 찍고 좀 중간에서도 찍고 찍고 이게 조화롭게 들어가는데 다다단 이런 느낌으로 가까이 점점 가까이 되는 것도 그렇게 여러 개를 쓰는데 웹툰은 한 컷 한 컷을 읽잖아요. 네. 보통 볼 때. 그러니까 꽤 많이 카메라를 근접시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출판이었으면 이렇게 쓰면 더 다채로운 연출인데 웹툰이니까 이걸 쓰면 오히려 독자들한테는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약간 초반에 약간 그림을
처음으로 웹툰으로 이제 좀 하셨을 때 네. 막상 올렸을 때의 생각한 구성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출판을 약간- 그대로 옮겼을 때 사실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없었는데 네. 이제 내가 느꼈던 것보다 컷이 너무 작게 들어가니까 웹툰은 좀 컷이 크게 그쵸, 들어가야 그쵸. 되는데 출판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적은 컷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떼다가 붙이니까 이거보다는 좀 더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임팩트가 그쵸. 너무 없는데 약간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아니면 웹툰은 또 막 이렇게 삐져나오고 그쵸, 그런 것도 이렇게, 있죠. 그런 절대 출판 만화에서는 그쵸, 볼 잘 수 그런 경우는 없었던 없으니까, 맞아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좀 계속 해보고 계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요거를 섞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웹툰을 그러니까 출판 만화는 재편집하면은 웹툰으로도 보는데 큰 네. 무리가 없거든요. 근데 웹툰을 그대로 얼기설기라면 이상하다. 그거를 편집을 해서 네. 출판으로 하면은 네. 보통은 가독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읽는 게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된 만화를 네네, 그거를 하다 갑자기 보니까. 가로로 막 편집하는 네.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라 해서 이제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수라의 도시라는 작품에서 네. 해보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또 출판으로 먼저 작업을 해서 하- 웹툰으로 네, 이렇게 하지만 네. 이게 동시에 다 약간 둘 다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연출을 한번. 괜찮은데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연출이 웹툰에서의 베스트 연출이 있고 출판에서의 베스트 연출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어져서. 두 개를 투트랙으로 같이 네, 가다 보면 그러니까 연출이 오히려 애매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완전히 다른 콘텐츠로 이해하고 이거는 이거, 저건 저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좀 재밌네요. 이 같은 만화 내용과 컷이 있는데 웹툰과 이 출판을 동시에 하는 거는 오히려 좀 무리고 하나를 더 특색에 맞게 네네, 잘 그게 더. 제작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내용이 완성이 됐을 때 출판 만화로 다시 제대로 네, 다시 한번 작업하시는 재작업을 게- 해야 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물론 쓸 수 그거- 있는 컷들이 있겠지만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건 다시 그려야겠다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걸 바꾸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좀 비슷하게 도전해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은근히. 그랬겠죠. 근데 아무도 저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실패했다고. 아니라고. 진작에 말해줬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일단 웹툰 쪽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게 대중들이 출판 만화와 웹툰을 느끼는 그런 반응이 좀 다른가요? 그럼 출판 만화는 반응을 어떻게 확인하세요? 판매 부스? 그럼 뭐 렌트나 아니면 이런 SNS를 거를 하시는 작가님들은 아. 보통 팬분들이 이제 리플도 달고 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을 그렇게 네, 해주시고 웹툰은 바로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좀 웹툰 작가가 좀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사람들이랑 더 가까이 소통하고 얘기하고 흔들릴 자신이 없는 작가한테는 엄청 좋은 것 같고. 잘 모르는 게 약인 근데 것이 흔들릴 것 같은 작가님한테는 네. 이제 일희일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긴 해요. 그럼 요즘에는 그냥 보시는 대중들이 다 평가해 주시고 별점, 댓글 이런 걸로 1위 올라가기도 하고 네네, 하는데 그쵸. 출판 만화는 좀 전문 평가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신가요? 웹툰도 다 평론가님들은 다 계세요. 계시는구나. 그리고 근데 이제 영화나 이런 것처럼 네. 실제로 막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영화 이렇게 어떤 평론가분께서 네. 막 달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막 이제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게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장이 만화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활성화된 것 같진 음. 않아요.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웹툰을 보면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작가님들도 그걸 보시고 뭐 참고하시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어쨌든 보시는데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읽어도 이거를 참 작가님한테 그렇죠, 할 수 없죠. 전달할 맞아요. 그 길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아쉬우실 것 맞아. 같기도 해요. 그거는 되게 장점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시스템이 없는 출판 만화의 장점은 네. 오로지 나의 작품을 내가 밀고 나간다라는 재미가 있다라고 치면 오히려 예술가의 네. 그 웹툰은 제가 이제 아는 동생 작가분이 네. 이제 A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네. 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여서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는 네. 상황이 이제 에피소드가 나오고 걔가 네. 이제 더 이상 안 나와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만화를 그리고 있었는데 몇몇 독자들이 근데 얘는 뭐 왜안 하고 나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네.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걔를 등장시켜 그것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게 웹툰의 매력인 것 네, 같긴 그게 해요.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 사람들이랑 만들어가는 거 네. 그리고 출판 만화는 어쨌든 나의 영혼과 예술의 그 나를 갈아엎는 네, 뭔가 그거를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내실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저희가 이제 온앤오프 페스타가 이제 출판 그리고 웹툰 이 둘을 좀 같이 융합도 하고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의 만화의 장르다라는 취지인데 그런 서로 협력이나 융합적인 관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협력적인 관계? 네. 그냥 뭐- 정말 일적인 콜라보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그쵸. 이미 완전히 다 직업적으로 같이 섞여 있는 하고 상황이니까. 있으니까. 근데 뭐 웹툰 쪽으로 넘어가는 출판 작가님이시나 아니면 출판 만화를 도전하고 싶으신 웹툰 작가님에 대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나요? 뭐 온오프라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제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네. 제가 작가들이랑 엄청 많이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그러니까 어. 그런 커뮤니티를 막 하지를 않아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지인 작가분들은 계시지만 막 작가님들끼리 어딘가에 모여서 뭘 하고 하는 거를 예전에는 좀 하다가 네. 제가 실제로 작업에 지장을 받더라고요. 막 카톡 올라오면 영향을 네, 받으세요? 그래서 안 되겠어 갖고 이제 그냥 개별적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좀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까지는 사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약간 몸소 웹툰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고 출판 만화도 네. 먼저 내시면서 어쨌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어렵네 뭐 이런 거를 좀 겪으셨잖아요. 그럼 작가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동료 작가님들, 선후배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이런 뭔가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거는 제가 출판도 해봤고 네. 웹툰도 해봐서 그런 건지 제가 외국에서 좀 더 다른 시장을 좀 봐서 경험해보셔서. 그런 건지를 잘 모르겠긴 한데 음. 지금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국내는 그러니까 한 몇 년 전, 한 5년 전 네. 정도쯤에는 그 약간 지금은 웹툰 플랫폼 하면 네이버, 카카오 네, 밖에 네이버, 없잖아요, 사실 거의. 그렇죠. 근데 한 몇 년 전에는 이제 뭐 레진 코믹스라던가 혹은 뭐 투믹스라던가 이제 완전히 만화만 하는 되게 플랫폼들이 꽤 몇 개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경쟁을 막 하는 구도들이 있었었거든요. 물론 그때도 그때는 이제 다음이었지만 네. 다음과 이제 네이버가 네이버. 상위 탑 클래스를 있긴 차지하고 했지만. 있지만 나머지 밑에 있는 회사들도 되게 성장을 하는 게 눈에 보였어서 뭔가 시장이 되게 활발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약간, 독과점의 느낌이 네. 되어버려서 좀 플랫폼이 커지다 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은 뭔가 작가들이 막 뭐를 해보기에 도전하기에는 그냥 난 여기를 들어가서 연재를 우선 해야 해 약간 그렇게 완전히 갇혀버린 상황이라 저는 외국에 있다 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일본 만화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본도 어쨌든 지금 웹툰을 시작했으니까 네. 이제 근데 만약에 뭐 웹툰 작가인데 출판을 좀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사실은 그 흑백 작업하는 거에 좀 약해. 왜냐면 웹툰을 먼저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데 연출은 좀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서구권도 이제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말이 많은 AI에서 챗GPT라는 네. 거가 제가 한번 써봤는데 번역이 잘 되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네. 그래서 이 정도면은 기획서랑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거 같이 해서 한번 보내보고 어떤 연락이 올지 모르겠지만 좀 더 시장을 국내로 혹은 이제 뭐 웹툰 출판 좀 나누지 말고 조금 확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이건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출판 만화 작가님들도 이제 이 출판 만화 작가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리 잡으신 분들 말고 네. 예전에 출판하셨는데 현재 웹툰에서 좀 딱 자기 타이틀을 걸고 작가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채색에서 되게 걸림돌이 많으신 분들 많이 그러시겠다. 봤거든요. 네. 흑백을 워낙 많이 이제,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이제 지금은 시공사라는 네. 이제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가
그곳이 이제 그런 히어로물 출판 만화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네. 수입해서 번역해서 오.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웹툰화에서도 지금 많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가 있어요. 배트맨 뭐 이런 거 다. 네. 그런 거를 조금 계속 음. 연구하셔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이제는 웹툰이 만약에 많아지면 오히려 반대로 출판에 대한 니즈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다 웹툰 그랬으면 하는데, 좋겠어요. 네, 약간 결국에는 그 중에서 출판으로 나온 게 되게 이제 중요해지고 뭔가 귀해지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작가님들의 이제 니즈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워낙 출판이 많았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웹툰이 더 각광을 받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출판과 그런 건 이- 너무 좋을 네. 것 같은데 안 그러지 않을까요? 아직은 아니, 이게 약간 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분위기잖아요. 이제 이북 나오고 이렇게 그쵸. 근데 하면서요. 이북도 사실은 책보다는 네. 내가 다른 거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빨리 정보 영상으로. 습득하는 게 더 네. 지금 더 맞아요. 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세인 흐름이라. 그 익숙해져 버린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 마찬가지로 약간 만화도 웹툰 제가 제 동생이 있는데 친동생한테 네. 웹툰을 보여주면은 15첨을 읽더라고요. 요즘 네. 장난 아니에요. 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만화책은 그렇게 읽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좀 음, 힘들어요. 워낙 네. 그 페이지에 많은 그림과 그렇죠. 대사가 들어가서 틱틱틱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미 빨리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에 익숙한 문화라 출판이 괜찮을까라는 우려는 계속 되긴 해요. 그러면은 그 웹툰이 성장하는 것이 출판 만화의 성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어떻게 주겠죠. 주긴 주겠죠. 네, 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웹툰이 잘 돼서 출판 만화가 됐을 때 그거를 조금 작가님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네. 재작업을 좀 해주셔서 좀 더 출판 만화에 약간 한정판 이런 느낌으로 가깝게끔 해주셔서 이제 웹툰의 팬들이 보고 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샀을 때 출판 만화 봤을 때는 또 다르네? 매력이 네, 그렇게 되는 거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해결책이지 네. 매력이 않나. 달라서 그것도 또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제 생각은 우선 그래요. 그리고 웹툰이 어쨌든 연재해서 끝나면 이 웹툰은 어쨌든 뭐 앞으로 사람들이 더 보겠지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또 들어가서 보는 것보다는 이게 결국에 나중에 출판 만화로 나와서 또 다른 매력으로 또 한 번 볼 수 있게 하는 그쵸. 것도 저도 좋은 것 같아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네. 경력, 인지도 이런 부분이 지금 웹툰 만화 작가분들은 되게 인터넷에도 그렇고 TV에도 많이 나와서 뭐 예능 활동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좀 그 차이가 아무래도 대세 이제 웹툰 작가님들은 좀 또 소비자 소통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친근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지도나 뭐 또 그 안에 세계에서 경력을 따질 때 그런 게 영향이 있나요? 웹툰인지 뭐 출판 만화인지. 그런 건 사실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따로 그러니까 구분은 없다. 네, 그냥 어쨌든 출판 만화를 많이 했다라는 거는 하신 분으로 예를 들면은 어쨌든 주기적으로 연재를 하는 거를 한 경험이 있어서 네. 충분히 성실하게 작품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가 이미 보여지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리고 그림도 확률적으로 좀 더 잘 그리실 확률이 좀 더 높고 출판 만화 네,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실제로 출판만 했었습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만약에 어떤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네. 출판 만화 어떤 작가님이나 출신 작가님이나 일을 하는 업체가 있다라면은 부담감은 오히려 그냥 경력이 더 돼 보일 것 같거든요. 경력이 더 많아 보이는 출판 느낌일 것 같아요. 만화까지도 이제 네, 경험해 네. 보셨다. 약간. 그래서 오히려 업체 쪽에서는 좀 뭔가 고집이 세시진 않을까라던가 작가님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좀 더 예술적인 느낌이니까 그쵸, 그런 걸 오히려. 부딪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출판 만화 앞으로도 계속 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저는 완전 완전. 네, 완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병행하고 싶긴 해요. 네, 두 개를요. 그러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근데 좀 매력이 좀 확실히 다른 부분이라서 이 페이지를 계속 구성해 나가면서 네. 이렇게 몇 페이지고 몇 페이지고 이런 걸 막 구성해 나갔을 때 좀 다른 부류의 재밌음이 있어서 웹툰이랑 좀 다르게 저는 너무 다른 근데 매력으로. 너무 그렇기도 하고 좀 네.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아직은 웹툰이 네. 한국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네. 다른 타국들은 아직은 그쵸.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란 말이죠. 제가 프랑스 살 때, 저 프랑스 얘기만 하는데 프랑스 살 때 제가 2015년쯤부터 한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한국에 스마트폰이 다 있었어요. 2016년 정도쯤에는 있죠. 거의 다 네. 스마트폰을 갖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약간 아이폰이나 이런 거를 사면은 브랜드 이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이폰이나 유튜브에서 그런 거 사면은 사람들이 오 약간 이러는 분위기였어요. 막 나온.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나오긴 아. 있었는데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소위 말하는 막 그런 그 인터넷에서 약간 명품백 메고 이렇게 수염 있는 네. 막 힙스터 같은 그런 외국인들이 갖고 다니는 게 연예인 아이폰이었고 또는 예, 예. 네네. 실제로는 정말 투지폰을 거의 다 쓰고 있었고 그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끊겨요. 요즘도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웹툰 못 볼 보는 수 거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게, 네. 문화적으로 웹툰이 아직은 활성화 안 그래서 됐구나. 아직은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출판이 좀 더 이렇게 약간 여러 작가들 저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네. 제 작품이 잡지에 들어갔었을 때 네. 마치 이 사람들과 동급이 된 것 같은 기분처럼 네. 제 만화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거기에 서점에 탁 들어가면. 꽂혀 있으면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래서 저는 계속 하고 해외에 싶어요. 갔을 때 느꼈던 게 서점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앉아서 책 되게 많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앉으면 핸드폰을 거의 다 보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해외 가니까 서점에도 사람이 많고 길거리에 이제 앉아서 책을 막 읽고 맞아요.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은 출판 만화가 이 해외 쪽으로 갔을 때는 훨씬 더 저도 강력하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나라고 네. 생각해요. 반대로 결국에 또 웹툰의 이 블루오션 시장이 또 해외가 될 수 있겠구나 그쵸.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좀 답답하지만 해외로 봤을 때는 네. 플랫폼들도 그 나라의 플랫폼도 생길 거고 생길 하니까 거죠. 네. 스마트폰도 더 많이 쓰실 테니까 인터넷도 더 빠르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저희는 어쨌든 선두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세로 스크롤로 된 만화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으니까 충분히 경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 나라 작가로서도 활동을 해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좀 사셨으니까 그런 문화나 약간 그 문화의 스타일 이런 네네. 것도 좀 아시면 또 유리하실 것 같고. 그쵸.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번역 같은 건 요즘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질문을 정말 많이 드렸는데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웹툰 같은 경우는 장르가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만화라는 한 장르 안에 웹툰과 출판 만화가 있구나를 느끼게 하는 질문인데 뭐 웹툰이니까 할 수 있는 장르, 출판 만화에서는 이 장르는 못해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아예. 없고요. 근데 그냥 요건 좀 다른 약간 비껴난 이야기이긴 네. 한데 굳이 장르적인 거는 사실 제약이 없는데 이제 출판 만화가 아무래도 웹툰보다는 더 예전부터 있었던 컨텐츠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영화처럼 네. 영화에는 이제 우리가 영화관에서 막 CGV 같은 데서 보는 네. 대중 영화가 있고 네. 작은 영화관에서 독립 영화가 예술 있잖아요. 영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출판 만화는 이제 독립 만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 시장은 너무 작지만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어서 한국 작가님들이 이제 해외에서 그런 이제 엉골렘이라는 그 네. 곳이 제일 유명한 만화 도시거든요, 프랑스에서.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도 막 받아오시고 그런 게 좀 많아서 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웹툰은 네. 시장도 국내이기만도 하고 좀 완전히 대중 그거에 완전 딱 맞춰져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글 많고 사색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콘텐츠는 아직은 웹툰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이렇게 약간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인 것 네, 같기는 네. 해요.
책을 읽었을 때 느껴지는 여운, 네, 또 고민도 이제 해보고 그런 거가 좀 없죠. 네, 또 반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맛은 좀 또 다른 느낌이어서 그럴 것 같네요. 그거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단순한 뭐 SF, 액션 이런 장르로서는 네. 다 가능한데 이제 좀 다른 부분이지만 네. 독립 예술 쪽 관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출판 만화 네, 쪽이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속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출판 만화와 이 웹툰이 사실 다 가능성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웹툰은 한국에서 엄청 가능성이 많아지고 후에 또 외국에서 그렇죠. 엄청 웹툰이 커질 텐데 출판 만화도 역시 지금은 한국이 좀 웹툰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해외는 아직도 너무너무 출판 만화의 시장이 이제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카카오나 네. 네이버에서 이제 진출해 있는 데는 이제 특정 나라들은 이미 거의 한국만큼 아니더라도 거의 비등비등하게 버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는 출판 시장을 잡아먹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출판이 좀 더 크긴 하죠. 그러면 챗 GPT나 이런 팝하고 번역이 좀 디벨롭 되면서 그런 해외 진출이 훨씬 더 저는 될 거라고 가능하다고 쉬워지는 거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옛날에 사실 작품은 너무 좋아도 이 번역가 쓰는 비용이 어마어마. 그리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작품 만약에 연락을 하면은 네. 메일로 뭐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외국어로. 출판사 뭐 그쵸, 이거를 해야 될 게 되게 만들어주는. 많고, 계약을 하게 돼도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할 거며 너무 겁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게 점점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글로벌화되면서 네. 또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해외로 가는 글로벌 작가님으로.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약수 작가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현재 이분처럼 지금 나도 가고 싶다 하는 작가님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조금 딥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되게 그러니까 저는 완전 남성향 만화를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아는 이제 동생이 형은 약간 그런 폭력과 피와 이런 것만 나오는 것만 약간 형 생각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그러니까 선두주자인 작가님 중에서 돌아가셨는데 네. 혹시 베르세르크라는 작품 저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장르는 다크 판타지인데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되게 폭력적이고 그러니까 초반에 특히 되게 성적인 되게 과격한 것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 열심히 그린 작품이에요. 그럼 출판 만화예요? 네. 그럼 색깔이 다 들어가. 그건 흑백 만화긴 흑백 한데 만화. 이제 그런 공을 들이고 약간 하는 거를 그분처럼 하고 싶었었어요. 정교하게. 네,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 작품 하나만 거의 하셨거든요. 근데 완결을 못 하고 돌아가셨어요. 총 몇 권? 한 4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친한 작가님이 그걸 이어받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뭔가 근데 신비로. 저는 근데 그걸 보고 네. 이분처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사실. 약간 그러니까 저 이제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네. 약간 더덥다라는 생각에 갑자기 현타가 와서 아니면 그만큼 그리려면 그쵸, 자기의 그 모든 거를 정도의-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나는 이거를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겠지만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나를 버리면서까지는 하지 어.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서 예전에는 그분이 약간 필두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앞서 이 페스타에 나와주신 작가님 두 분이 강조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건강 관리를 강조하시더라고요. 건강해야 된다. 그쵸, 그래야지 오래 그릴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도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 네. 그분 이제 그림 그리신 분도 네. 저랑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정말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이슈들이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작품을 남기는 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호해야 될 가족이랑 그리고 하나는 나는 그리고 싶은 작품 더 있는데 하나만 갈아서 그리다가 죽어버리면
그럼 내가 더 그리고 싶던 걸 못 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이거는 좀 밸런스를 내가 잘 잡아야겠구나라는. 네. 그러면 일단 뭐 앞으로 출판 만화를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고 웹툰 작가님을 꿈꾸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거 말씀입니까? 아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오, 네. 이제 작업하실 때 이거는 그냥 이미 작업을 하고 계시는 아마추어 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작업하실 때 보통은 보통 주간 마감이 돼야 되는 루틴으로 처음부터 작업물을 잡아가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실질적인 성장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100으로 그렸을 때는 주간 마감이 절대 안 되니까 내가 한 70, 60 정도로 내 상황을 잡아놓고 준비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나의 100이 60, 70 정도에서 멈춰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우선은 준비할 때는 100을 잡고 하다 보면은 그 100이 나중에는 실력이 들어서 나의 60, 70이 돼서 그 컬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힘드신 건 당연히 아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미 데뷔하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뭔가 성장을 더 해야 하는데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우선은 전력을 조금 물론 잠은 자가면서 전력을 좀 네. 다하셨으면 좋겠다. 약간 나만의 페이스의 그 기준을 좀 높여서 네네. 그 기준치를 일단 잡아놓으면 나중에 프로 등단했을 때 약간 어려움 없이 잘 네네네.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굉장히 그 학생분들도 이거 입시 요즘에 고등학교까지 생겼어요. 서울 애니고가 생기면서 얼마나 이 만화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지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힘들 텐데. 네, 꿀팁! 작가님의 꿀팁. 이거 옛날에 작가님은 이 말을 못 들어서 이렇게 헤맸던 그런 해주고 싶은 꿀팁이 있으실까요? 이미 지금 그러니까 작가를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이미 지금 트렌드에 이미 맞아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좀 그림이 좀 특이하다던가 혹은 뭔가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보는 만화랑 조금 다른 작품을 내가 좀 선호하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걸 굳이 바꾸려고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트렌드에 맞춰가려는 네네 이게 어쨌든 유행이 계속 결국 돌고 어느 순간에는 뭐 본인의 시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본인의 작품 풍경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당연히 올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러니까 저렇게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 보다는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기반을 계속 쌓아 올리는 거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엔 경쟁력이 될 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그림체 바꾸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림체가 좀 비주류의 그림체라서 네. 근데 그냥 몰랑 이러면서 그냥 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그림 안 그려 약간 이런 근데 식으로. 이거는 조금 좀 더 예쁘게 그리면 안 되나? 라던가 뭐 그런 거 좀 많이 있었어요. 좀 더 대중화되게 바꾸는 건 어때? 라던가 아니면은 제가 되게 그림체가 고민 조금 껴있는 많으셨겠다. 그림체인데 네. 제가 소위 말하는 만화체와 극화체가 있어요. 보통 네. 말할 때. 근데 저는 만화체도 아니고 극화체도 아니고 약간 묘한 사이에 좀 들어가 있는 그림체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 바꿔라 라던가 그런 거가 좀 있었어서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내 그림이 좋아서 그렸던 거라서 바꾸면은 내가 이거 왜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자신감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 중에서 그런 게 만약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인의 그림이 맞는 길이었을 때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길인 경우는 밀고 갈 굳이, 힘이 네, 있다 할 때. 충분히 밀고 가도 나중 되면은 인정을 받게 되니까 지금 어떤 다른 친구가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해서 빨리 데뷔하고 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충분히 꿋꿋이 하시면 본인의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은 약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쵸. 자연스럽게. 네네. 근데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듯 작가님만의 그림체를 이제 좀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거는 그래도 학생들한테 추천하는 방식인데 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당연히 모작을 엄청 많이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게 계속 다른 그림 뺏겨 하니까 막상 그냥 맨종이에는 못 그리겠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렇죠. 그림을. 그래서 시작했던 연습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고 내 그림처럼 바꾼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를 만화 캐릭터처럼 계속 그리는 연습을 했어요. 영상을 네네. 보면서요? 그거 오. 멈춰놓고 뭐 흑인인데 안경 끼고 뭐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다 네. 라고 하면 걔를 착장만 정해놓고 그림을 가는 그 얼굴도 그냥 오. 제 만화에 들어가는 캐릭터라면 얼굴이 오. 똑같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계속 연습하니까 그림체가 조금씩 잡혀 나가더라고요. 좀 재밌는 방식, 약간 고민이 엄청 되시는 상황에서 찾아낸 방법이신 네네. 거예요? 이게 뭐 크로키를 해라, 네. 뭐 잡지를 보고 그려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재밌게 그리고 싶은데 네. 했더니 영화 같은 거 보고 내 만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면 워킹 데드 드라마를 네. 내가 만화화해라고 혼자 상상을 하고 너무 재밌다. 이제 그 갑자기 장면들을 그냥 재밌어요. 만화처럼 네.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림체도 생기고 어차피 사람을 보고 그리는 거라서 이제 소위 공부해야 되는 인체나 뭐 네. 옷의 주름이나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체득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너무 꿀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네, 꿀팁 감사합니다. 듣고 있니 학생들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러면 작가님의 이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 주시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어쨌든 웹툰으로 차기작을 이제 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플랫폼에 대한 거는 지금 좀 말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서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좀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판을 하고 싶은 욕심은 계속 있어서 그리고 프랑스를 갔었을 때 출판 만화를 하고 싶어서 갔던 건데 네. 그거를 제가 뭔가 도전을 성공하지 못한 거가 좀 있어서 남아에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준비도 해서 다시 프랑스어로 투고를 좀 갈지는 모르겠는데 투고는 우선 좀 해보자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도 그리고 우리나라 웹툰에서도 조금 약수 작가님을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온앤오프 페스타 이렇게 연사 토크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었고 유익한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0월 5일 그리고 10월 7일까지 진행되는 거리 축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툰앤설의 김 교수입니다. 여러분하고 함께 방송을 만들어 가고 싶어서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웹툰이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싶은 작품, 모시고 싶은 작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나는 여기 출연해서 나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내가 내공이 깊다. 그런 분들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함께 만드는 우리의 유튜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